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대입 준비 방법.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 학생들은 1학기에 대면 수업을 절반도 못한 상황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 학교 생활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시기입니다. 학생회 활동, 동아리 부장 등 다양한 활동에서 앞장서서 계획하고 주도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에서 학생들의 진로가 명확해지고 다양한 활동들 때문에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각종 뉴스에서는 재학생들이 대입에서 불리하다는 소식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5월 1일에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도 입시의 전반적인 특징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줘서 불안감을 없애고자 합니다. 2022학년도는 예년에 비해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의 변화가 수도권 대학에서 크게 일어났습니다. 전국의 대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에 비교해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교로 범위를 줄이면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전년도까지는 수도권에서는 종합전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고2 학생들부터는 종합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역전되었습니다. 또한 논술 전형이 줄어들고 교과 전형에서도 증가하는 상황이 상위권 대학교로 갈수록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2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전형별 특징과 함께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 방안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고려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의 도입과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의 축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진 진로 선택 과목이 상대평가 9등급으로 성적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해야 하지만 내신에 대한 부담감으로 원활한 선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이 성취평가 3단계 A, B, C로 성적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내신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아무래도 상대평가 9등급제보다는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와 연계되는 과목의 선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3단계로 성적이 산출되기에 성취도 A를 받았다고 해서 우수하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렇기에 진로 선택 과목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이 중요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3학년에 수강할 과목을 미리 선택한 시기입니다.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와 연계되는 과목을 활발하게 선택하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될 교과 활동을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2018년에 발표된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는 글자 수가 줄어들고 대학교에 제공되는 내용의 범위도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수상 경력이 학기당 1개로 제한되고 자율동아리 활동이 1년에 1개만 허용되며 최대 글자 수도 30자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진로 희망사항이 대학에 미제공되고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이 기록되지 않는 등의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거나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비교과 활동에 충실하게 준비를 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비교과 활동에 대한 노력을 수업 시간, 즉 교과 활동에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행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와 연관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개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지만 상위권 대학교에서는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에 따라서 자신의 진로와 연계되는 과목을 선택하고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수업 시간의 다양한 교육활동, 토론, 발표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사를 보여주고 학습 역량을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업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축소되는 과정 속에서도 꾸준하게 자신의 관심사와 학습에 대한 고민을 보여줄 수 있는 독서 활동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 역시 수도권 대학교를 중심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비중이 커졌습니다.
이는 수도권 대학교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는 전형인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교과 성적 위주로 10% 이상 선발하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한 변화입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진로 선택 과목이 도입되므로 내신 성적 산출 방식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의 9등급제와 진로 선택 과목 전문 교과의 3단계 성취도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성적이 산출됩니다. 물론 상위권 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성취도 A를 받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진로 선택 과목을 교과 성적 산출에 활용하는 대학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9등급으로 성적이 산출되는 과목의 중요도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학년 때는 공통 과목, 2학년 때는 일반 선택 과목, 3학년 때 많은 진로 선택 과목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교과 성적 산출에 있어서 예년과 다르게 3학년에서 성적이 변화되는 부분이 작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2학년 때까지 내신 등급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3학년에 가서도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미적분, 사회 교과 과목은 수능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일반 선택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 산출에 영향을 주지만 과학2, 기하와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많은 대학교의 교과 전형에 영향을 안 주게 됩니다. 2학년 2학기 내신 성적 관리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수능 위주 전형의 비중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커졌습니다. 따라서 정시를 준비하는 재학생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방식 또한 바뀌게 됩니다. 국어와 수학에서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동일하게 절대평가로 실시되지만 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의 영역 구분이 없이 17개 과목에서 2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제2외국어 및 한문 역시 절대평가로 실시됩니다. 특히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라든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와 같이 국어와 수학에서 도입되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성적 산출에 다르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벌써부터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수능 성적을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학 과목에서 그러한 고민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는 아무도 정확한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단은 대학교에서 자연계열 학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응시하도록 지정한 곳이 60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교의 자연계열 학과 또는 지정학과를 지원하려면 확률과 통계를 응시하면 안 됩니다. 탐구 영역 역시 66개 대학의 자연계열 학과에서 과학탐구만 응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하는 대학교가 수학과 탐구에서 특정 과목을 요구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유불리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그런 체제의 모의고사도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바라기보다는 자신의 계열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공부하는 게 대학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2학년도부터 적성고사 전형을 실시할 수 없게 되면서 가천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 수원대가 논술 전형을 신설하였습니다.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더 넓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출제 방식 역시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논술을 신설한 대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논술이 출제되는지 모의 논술을 통해서 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확인하고 논술 가이드북, 동영상 등 대학에서 제공하는 각종 논술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관심 있는 대학교의 내용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준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형 유형의 비율이 달라진 것입니다. 또한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 또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년에 비해 대입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수시 중심의 대입을 준비했던 고등학교의 방침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 역시 충실한 고등학교 생활을 하지 않고 수능 성적 향상만을 위한 준비 방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수시의 비중이 75%를 넘고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중 역시 66%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 위주 전형의 경우는 졸업생의 합격 비율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수능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고등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다만 과거처럼 수시 올인으로 수능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방법보다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일정인 2021년 11월 18일까지 수능 공부도 함께 노력하면서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을 같이 준비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